인사조직론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암 촘스키 교수가 말한 대로 이런 변형 생성 분법에 따라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심층에서 표층이 나오니까 표층만 보면은 배 아프니까 반창고를 배꼽에다 붙이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그 표층 구조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배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말해야 돼요. 정치인은. 드러나는 현상을 잘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개념적 사고예요. 개념적 사고는 복잡한 현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거죠. 대법관수가 적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표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조직론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느냐 또는 그 사람이 잘못하게끔 하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못됐느냐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못되었음에도 그것을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쪽으로 원인을 돌려버려요.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은 나쁜 놈이라고 하기 이전에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자가 마음껏 자기의 욕망을, 사적 욕망을 채울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법률가들이 진짜 이 맹탕구리 같은 거는 자꾸 윤석열이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중요하대도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질문하는, 의심하는,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서 그 자기의 의문 덩어리를 해결해내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힘이 우리 한국에서 공부한 이 중고등학교 그 사춘기 민감하던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도록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학문적 소양이라는 말 하는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란 인과관계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의 원인이 뭐냐. 끝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그런 현상은 사회적 현상은 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특히 인간의 말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고도 아, 저 사람 또라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윤석열이 말하는 것은 또라이가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또라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행동과 의사결정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행동,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진짜 또라이구나. 공직에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경태의 경우는 그 표층 구조, 표면적에서 나타난 현상만에 집중하고 있어요. 번번이 그래요. 이전에도 아, 쟤는 왜 저렇게 심층 구조로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본색원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가 했더니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평생.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예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진리에 서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정치인이라면 더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만 저기 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창의성도 나오고, 그래서 개념적 사고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취 지향성뿐만 아니라 대인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학습 능력도 있어야 돼.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 왜 안 되는지 그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멀리 보는 거죠. 적어도 5년 정치인이라면 5년에서 10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게 봐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30년 후를 볼 수 있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제격이죠. 그리고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것을 예상해서 20년 후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다시 구분해서 자기의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야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이때 리더십은 신뢰와 희망과 다너 경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재명인 두 번째 삼위일체까지는 돼요. 세 번째 삼위일체에서 신뢰와 희망을 공유하는 것까지 되는데 다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너 경영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계속 이 강의에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인사조직론의 핵심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SSPP를 분권화시키는 거예요. 분권화됐다는 것은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자율성이 확보됐다는 것은 자율적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토요일 날 워크숍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자세하게 안 가르쳤구나. 그 반성했습니다. 제가. 네트워크는 뭐냐? 내가 한 일을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주체인 이웃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의 핵심은 그게 무슨 뜻이냐? 이해관계자에게. 내가 하는 일에 이해관계자가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진척사항을 100% 공유하는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내 거를. 그러면 나에게 다시 뭘 해주는 거야? 피드백을 주는 거야. 아,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야. 그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야. 내 상사는 상사한테도 이해관계자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줄 거 아니야, 정보를. 그러면 그 상사는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뭘 주겠어, 나한테. 피드백을 주는데 그 상사가 주는 것은 대개 코멘트지. 뭔가 평론을 한다고. 어떤 코멘트든 피드백이든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자기 것을 뿌려서 그것을 수렴해서 결론적으로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지. 직무 담당자가 하는 거야. 해서 나는 이런 피드백, 이런 코멘트를 다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집행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직무의 무게가 작은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면 그렇게 됐음을 결정적으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이 항상 대화와 토론과 합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또 나한테 피드백을 줬던 그 사람은 자기 이슈가 또 있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또 주기도 하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체가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암호화폐는 항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비트코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건민내도 그렇게 똑같이 갑니다. 다 분권화되어 있고 지금은 분권화되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분권할 게 없어. 워크숍에 오셨던 분 중에 우리가 지금 건민내 회원이 몇 명이나 우리 이 채널에 가입하신 회원 그래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 이 수업료를 보내신 분 그분들 다 건민내 회원이니까 그분이 몇 분이고 이 몇 분이라는 걸 다 알려드렸어요. 아직 멀었죠. 진짜 한 10,000명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언젠가 되겠죠. 제가 살아있는 한 이것을 계속 할 거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이 강의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뭔 얘기 하려다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SSPP를 위에 있는 SSPP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아보게 해주는 요소들이에요. 구조라는 요소, 시스템이라는 요소, 프로세스라는 요소, 사람이라는 요소. 그 문제를 사람 고유한 원인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억지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걸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따져보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SSPP에서 이 네 가지가 다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윤석열 사태예요. 조희대 사태도 SSPP가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사전에 다 알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것이 골마 터진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양승태도 이미 그때 SSPP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 반드시 사법개혁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윤석열 아니라 윤석열 2가 또 나타나죠. 시간의 문제이지만 나타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SSPP를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요 네 가지예요. 문제의 요소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SSPP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걸 고치는 방법은 뭐냐?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거야. 네트워크는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공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이 다 그걸 보고 있잖아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독불장군으로 내 것만 하는 게 없어. 조직에서는 항상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체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성립이 불가능해. 조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민내가 출발하면 점점 네트워크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연결고리로 뭔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비트코인이 기존의 억압과 착취의 모델로 세워진 화폐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암호화폐 시스템이 탄생한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그래서 이 건민내도 똑같이 암호화폐의 네트워크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오를 설명했는데 다오는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다노는 우리 실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원리는 디지털 세계나 실물의 세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건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민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치판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조직론적 사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은 조직이 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